안녕하세요, 사장님 여러분.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매출은 그대로라 부담스럽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다던데 우리 회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늘 고민이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딱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영구전담부서 인증은 중소기업이 기술 기반 사업자로서 인정받고 세금 감면부터 정부의 각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 같은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체도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전략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영구전담부서란 무엇인가? 먼저 영구전담부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영구전담부서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기술개발 전담 조직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물론 서비스업에서도 가능하죠. IT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운영 방식을 자동화한다면 그것도 연구개발로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연구소, 실험실,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 고가 장비가 있는 곳을 떠올리시는데요. 꼭 그런 형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연구개발로 인정됩니다. 포장 기술의 개선을 ERP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커스터마이징하는 활동, 고객 관리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바꾸기 위한 테스트와 시제품 개발. 그렇다면 연구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차이는 뭘까요? 기업부설연구소는 더 많은 인력과 시설이 요구됩니다. 반면 연구전담부서는 보다 간단한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이나 1인 대표 기업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정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즉 KOITA입니다. 이 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죠.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인정받는 공식 제도입니다. 이 장 왜 꼭 해야 하는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 핵심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근데 내가 왜 해야 하지? 정답은 명확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혜택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R&D 과제 신청 자격 확보. 연구전담부서가 없으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 사업은 반드시 연구개발 전담조직 보유기업이어야만 참여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 가장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혜택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까지 공제되며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을 연구개발에 썼다면 최대 2,500만 원까지 절감 가능한 셈이죠. 3. 기타 세제 혜택. 연구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인정받는 만큼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기술 인증 연계 가능. 연구전담부서를 바탕으로 이노비즈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경영력 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인증은 신용보증, 보조금,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받는 핵심 조건입니다. 5. 정책자금,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진공 등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 사업에 신청할 때 가산점이 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가산점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도 있죠. 6.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성 향상.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협력사나 고객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도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부가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기술신 용평가 TCB 등급 향상, 공공입찰 가점, 해외 수출 지원 우대 등 보이지 않는 기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구전담부서 인증 하나로 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세금은 줄이고 정책 혜택은 늘리고 기회는 넓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우리 회사도 진짜 가능한 거야? 바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연구전담부서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업, 제조업, 화장품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전담부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장 실제 성공 사례 분석. 첫 번째 사례는 서울의 유통업체 어사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5명뿐인 작은 기업이었고 기술 개발 전담 조직은커녕 연구소라는 개념조차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직접 정부 지원 사업 설명회를 다녀오신 후 연구전담부서라는 제도를 알게 되셨고 컨설팅을 받아 전담부서를 구축하셨습니다. 기존 사무실 내에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활용해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직원 중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직원을 전담 인력으로 지정했습니다. 간단한 기술 개선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고 그 후 2년간 세액 공제 약 3천만 원을 받았으며 R&D 지원 사업 2건에 선정되어 총 1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충북의 기계부품 제조업 B사입니다. 이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기술 내재화보다는 단순 OEM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생산 효율 향상과 기술력 확보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생산관리팀장을 전담 인력으로 배정하고 사내의 품질 개선 및 시제품 제작 전담 공간을 지정해 인증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인증 후 1년 만에 정부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고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 기술 보증 기금의 보증 한도도 2배로 상향되면서 자금 운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전의 화장품 OEM 전문 기업 C사입니다. 이 회사는 연구 개발을 대부분 외주에 맡기고 있었는데 비용은 높고 제품 개발 주기도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품질관리팀을 연구조직으로 전환하고 식품 화장품 관련 기능성 제품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후 HACCP 인증과 기능성 제품 추가 허가에 연계되었고 기업 부설 연구소로의 승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로 신제품 3종의 특허 출원과 함께 수출 판로 개척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통해 기술 개발 기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 보증한도 확대 등 다양한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기업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를 갖춘 연구소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의지와 전략이었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장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단계별 설명. 그렇다면 우리 회사도 연구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전담 인력 구성입니다. 최소 1명의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공계 전공자라면 좋고 기술 개발 관련 경력자도 인정됩니다. 단 전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추후 세액 공제 신청 시에도 전담 인력의 근무 기록이나 업무 보고가 필요합니다. 2단계는 연구 공간 확보입니다. 별도의 독립 공간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 사무실 내 칸막이나 파티션으로 구획된 공간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구 전용 공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간 배치도와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테이블, 컴퓨터, 샘플 장비 정도가 갖추어지면 충분합니다. 3단계는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입니다.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지, 예상 성과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히 인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향후 정부 R&D 과제 신청 시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는 서류 준비 및 온라인 신청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연구전담부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조직도, 연구공간 도면 및 사진, 전담 인력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연구개발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평균 23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5단계는 인증 결과 확인 및 활용입니다. 인증서가 발급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협의하여 세액공제 신청 시 활용하고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사실을 홈페이지나 브로슈어에 명시하면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첫 시작입니다. 5장 서류 작성 팁과 체크리스트. 지금부터는 연구전담부서 신청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고 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의 완성도가 인증 성패를 좌우합니다. 심사관은 이 문서를 통해 우리 회사가 실제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할 역량과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기술개발 목표 추상적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인 결과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이에 기존 제품 대비 품질 15% 향상된 신제품 개발, 개발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설정하며 연도별로 구분된 목표와 활동 계획 제시, 활동 내용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닌 실질적 연구 설계 개선 활동 중심으로 기술, 성과 활용 기술 개발 완료 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계획 명시, 특허 출원, 제품 출시 등. 2. 전담 인력 관련 서류 팁. 이력서는 기본, 경력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은 선택사항이지만 제출 시 가점, 전공 또는 경력 사항이 기술 개발 분야와 연관되어야 심사에 유리. 3. 연구공간 도면 및 사진 제출 시 주의사항. 공간은 사무실과 분리된 형태가 바람직 칸막이, 명확한 구획 표시, 책상, 컴퓨터, 문서 보관함, 기술 관련 장비 등이 반드시 사진에 포함되어야 함. 사진은 최소 6장 이상 제출, 현판 2장, 내부 사진 4장. 4. 장비 및 시스템 현황. 보유 장비 목록은 간단해도 무방하나 기술 활동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전자계산기, 측정기, CAD 소프트웨어, 전자현미경, 시제품 설비 등 해당 분야에 맞는 장비 명시. 5.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사항. 계획서에 단순한 업무나 관리 내용만 포함된 경우 탈락 가능성 높음. 전담 인력의 근무 기간이 너무 짧거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 보완 요청 발생. 공간이 업무용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현장 심사 생략 시 탈락 가능. 6. 심사 기준 맞춤형 작성 전략. KOITA에서 제시하는 심사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문서 점검. 심사위원이 보는 관점, 기술성, 실행 가능성, 공간 및 인력의 준비도, 향후 활용성. 한 문장마다 이 내용이 왜 필요한가? 를 스스로 점검하며 작성.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 심사위원은 우리 회사를 모릅니다. 모든 걸 서류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막연한 표현보다는 수치와 자료, 구체적인 용어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장 인증 이후 사후관리와 실적보고 요령.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유지와 사후관리입니다. 인증만 받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실적 보고는 매년 1회 필수.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실적 보고를 요구합니다. 보통 보고 기간은 4월이며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고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 주제 및 활동 내용, 참여 인력 구성과 담당 업무, 주요 연구 성과 시제품 개발, 개선된 공정, 특허 출원 등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 보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연구일지를 잘 정리해두고 월별 활동 내용과 사진, 회의 기록 등 간단한 자료만 준비해두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담 인력 또는 공간 변경 시 즉시 신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담 인력이 퇴사하거나 부서 이동을 하거나 연구 공간을 리모델링한 경우 모두 KOITA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해 실적 보고 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공제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KOIT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증빙 자료 조직도, 사진, 인사 발령 문서 등만 준비하면 됩니다. 3. 세액 공제 연계 시 주의사항.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 보고 외에도 세무신고 시 정산 자료가 정확히 제출돼야 합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연구비 집행 내역, 외주 개발비, 기자재 구매비 등은 부분 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처리가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목적과 항목이 명확해야 하며 간혹 일반 운영비로 분류되어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4. 인증 유지 관리 팁. 연간 1회 이상 내부 회의 또는 연구 발표 정례와 연구활동 기록은 간단한 워드 문서라도 계속 정리. 연구개발 실적은 향후 정부 사업 기술 신용평가 등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 5. 인증 유효성 및 재확인. 연구전담부서 인증은 별도 만료 기한은 없지만 일정 기간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요건을 상실하면 인증,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KOITA에 등록된 기업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연락처나 주소,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즉시 수정 등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구전담부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인증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기술기업임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공식 신분증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실장 자주 묻는 질문 Q&A. 이제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께서 상담 과정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묻는 핵심 질문들로만 구성했습니다. Q1.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인데 연구전담부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연구전담부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업, IT,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적 개선 또는 개발 활동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Q2. 직원 수가 적고 연구개발 전공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기업도 가능합니다. 내부 직원 중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담 인력으로 지정하거나 단 해당 인력의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소개서, 업무 분장이 뒷받침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Q3. 사무실에 공간이 부족한데 책상 하나 두는 정도로도 가능한가요? 네. 사무실 내에서 파티션으로 구분한 형태의 소규모 공간도 인정됩니다. 단 전용 공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진과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Q4. 연구개발비가 매년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규모보다 기술개발 활동의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500만원 수준의 간단한 시제품 개발 프로젝트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5. 인증 후 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신고 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리회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비용이 적격 지출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와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전담부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인증 절차는 없지만 매년 실적 보고를 해야 하며 요건 유지가 안 될 경우 인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및 공간, 활동 유지가 중요합니다. Q7.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받으면 기업부설 연구소로 전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 공간, 인력, 연구활동의 정량적 실적을 충족하면
향후 기업부설 연구소 승격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 순으로 단계적 접근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컨설팅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연구전담부서는 단순히 한 번의 인증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기술 역량을 키우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